나는 칼을 쥐고 그의 목에 가져다 대었다. 피가 한 방울 흘러내리는 그 순간 그의 눈에 비친 내 얼굴은 더 이상 사랑하는 여자의 것이 아니었다. 너 때문에. 내 언니가 죽었어. 이제 내 차례야. 그날 아침 나는 언니의 결혼식장에 서 있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언니가 미소 짓는 사진이 스크린에 비치고 하객들이 박수를 치는 가운데 나는 조용히 포도주 잔을 기울였다. 하지만 그 잔 속에 담긴 건 축하의 술이 아니라 독이었다. 바로 그의 잔으로 흘려넣은. 내 인생은 그날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전부터. 언니의 약혼자, 민준. 그는 언니가 출장으로 바쁠 때마다 우리 집에 왔다. 지은아, 내 언니가 걱정돼서. 너도 피곤할 텐데 내가 좀 도와줄게. 그의 미소는 따뜻했고 손길은 부드러웠다. 처음엔 그저 친절한 형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그의 눈빛은 변했다. 그리고 나도. 나는 지은이었다. 25살, 서울의 번잡한 아파트에서 언니와 둘이 살았다. 언니 지연은 32살, 대기업 마케팅 팀장으로 매일 새벽에 집을 나서고 밤늦게 돌아왔다. 그녀의 삶은 완벽했다. 대학 시절부터 빛나는 커리어, 주변의 부러움, 그리고 민준. 민준은 변호사였다. 키 크고 어깨 넓은 남자. 언니와 만난 지 2년, 약혼한 지 석 달. 그들은 내년 봄 결혼할 예정이었다. 지은아, 오늘도 출장 가서 늦을 거야. 민준이 오면 밥 좀 챙겨줘. 알지? 언니의 목소리가 전화 너머로 들려왔다. 나는 네, 언니. 걱정 마세요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웃음이 나왔다. 걱정. 이미 너무 늦었다. 처음 민준이 우리 집에 온 건 언니의 첫 출장 때였다. 언니가 민준아, 지은이 혼자 있으니까 가끔 봐줘라고 부탁한 모양이었다. 그는 피자를 들고 나타났다. 얘야, 피곤할 텐데. 같이 먹자. 우리는 소파에 앉아 영화를 봤다. 코미디였다. 웃음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그의 팔이 내 어깨에 스치듯 닿았을 때 나는 몸이 떨렸다. 아니, 그건 떨림이 아니었다. 설렘. 그날 밤, 그는 늦게까지 머물렀다. 언니에게 전화가 왔을 때 그는 내 손을 잡고 속삭였다. 지은아, 내 언니 목소리 들으니. 나도 집에 가야겠네. 하지만 그는 가지 않았다. 대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내 등을 어루만졌다. 너, 언니 닮았어. 예쁘다. 그의 숨결이 목덜미에 닿았다. 나는 돌아서서 그의 입술에 키스했다. 짧고 후회 없는 키스. 그 후로 민준은 매일 왔다. 언니의 출장 기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시간은 늘어났다. 낮에는 카페에서, 밤에는 집에서. 우리는 사랑에 빠졌다. 아니, 빠진 척했다. 이건 잘못된 거야, 지은아. 민준이 말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나를 놓지 않았다. 연니한테 미안해. 나는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언니는 나를 버린 지 오래였다. 어린 시절부터 언니는 내 모든 것이었다. 부모님을 일찍 잃고 우리 둘만 남았다. 언니는 나를 키웠다. 공부시키고 옷 사주고 지은아, 너는 내 보배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학에 들어간 후 언니의 삶은 변했다. 남자친구 생기고 일 시작하고 나를 보는 눈이 달라졌다. 지은아, 너도 이제 독립해야지. 내가 언제까지 돌볼 수 있어? 그 말은 칼날 같았다. 나는 여전히 언니의 그림자였다. 민준이 나타난 후 언니는 더 멀어졌다. 민준이랑 결혼하면 너도 내 삶 살아. 그녀의 말은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게 아니라 버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민준을 만난 건 운명 같았다. 그는 나를 봤다. 진짜 나를. 지은아, 너는 언니보다 더 밝아. 더 솔직해. 그의 말에 나는 녹아내렸다.
우리는 비밀을 유지했다. 언니의 전화가 올 때마다 나는 평범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언니, 민준 오빠 안 왔어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속으로는 그의 가슴에 안겨 웃었다. 시간이 흘렀다. 여름이 지나 가을이 왔다. 언니의 결혼 준비가 본격화됐다. 웨딩쇼 가고 초대장 보내고. 민주는 언니와의 미팅 후 우리 집으로 왔다. 오늘 지연이가 드레스 입는 거 봤어. 예뻤어. 그의 말에 나는 질투가 솟았다. 그럼 언니랑 결혼해. 나한테 왜 와? 나는 소리쳤다. 민주는 나를 끌어안았다. 미안해. 하지만 너 없인 못 살아. 우리는 다시 키스했다. 더 깊고 더 절박하게.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침대에 누웠다. 그의 몸이 내 몸 위에 포개질 때 나는 눈을 감았다. 이 순간만은 우리 거였다. 하지만 아침이 되자 현실이 다가왔다. 언니의 문자가 왔다. 지은아, 내일 집에 갈게. 민준이랑 같이 저녁 먹자. 나는 민준의 등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언니, 미안해. 하지만 이제 늦었어. 민준은 떠났다. 나는 샤워를 하며 거울을 봤다. 내 눈에는 죄책감이 없었다. 오히려 해방감이 있었다. 언니의 완벽한 삶에 균열이 생겼다. 그 균열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었다. 며칠 후 언니가 돌아왔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행복했다. 지은아, 민준이 잘 봐줬어. 고마워.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언니. 오빠 아주 착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우리는 셋이 앉았다. 민준의 시선이 나와 스쳤다. 짧은 순간, 하지만 불꽃처럼 뜨거웠다. 언니는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결혼식 계획을 이야기했다. 지은아, 너는 플로어걸 할래? 내 동생으로서 제일 예쁠 텐데. 나는 웃었다. 좋아요, 언니.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플로어걸? 그 꽃은 이미 시들었어. 그 후로 우리의 비밀은 더 깊어졌다. 언니가 집에 있을 때는 조심했다. 하지만 그녀가 출근하면 민주는 바로 왔다. 우리는 집 안을 탐험하듯 사랑했다. 부엌, 소파, 언니의 방까지. 여기서 하면 안 돼, 민준이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몸은 거짓말을 했다. 어느 날 언니가 갑자기 일찍 귀가했다. 나는 민준과 함께였다. 그의 셔츠를 벗기던 순간 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 우리는 황급히 옷을 추스르고 소파에 앉았다. 언니가 들어오며 웃었다. 아, 민준이 왔네. 지은이랑 뭐해? 나는 영화 봤어요. 라고 대답했다. 민준은 네, 지연아. 피곤할 텐데 일찍 왔어. 언니는 피곤한 미소를 지었다. 응, 회의가 빨리 끝나서. 고마워, 지은아. 그날 밤 언니가 잠든 후 나는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다. 위험했어. 그만하자. 하지만 그의 답은 내일 봐였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만둘 수 없었다. 이미 너무 깊이 빠졌다. 겨울이 다가왔다. 결혼식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 언니의 생일 파티를 열었다. 친구들, 가족, 민준. 나는 케이크를 자르며 언니를 봤다. 그녀의 눈은 빛났다. 지은아, 너 덕분에 나 행복해. 그녀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그 아픔은 사랑의 아픔이 아니었다. 죄의 아픔. 파티 후 민준과 나는 테라스에 나왔다. 눈이 내리는 서울의 밤. 이제 어떻게 해? 내가 물었다. 민준은 나를 안았다. 결혼 안 할게? 너랑 도망가자. 그의 말은 충격이었다. 언니를 버려. 나는 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은 선택이야. 나는 너를 택할게. 그 순간 나는 결정했다. 이 사랑을 지킬 거야. 무슨 수를 써서든.
결정은 쉽지 않았다. 민준의 말은 달콤했지만 현실은 가시밭길이었다. 언니를 버린다는 건 내 인생의 절반을 버리는 일이었다. 우리는 함께 자란 언니? 그녀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항상 나에 대한 동정심이 있었다. 지은아, 불쌍한 우리 동생, 그런 시선이 싫었다. 민주는 나를 동등하게 봤다. 아니, 더 높이 올려졌다. 다음 날 나는 언니와 단둘이 이야기했다. 커피숍에서. 언니, 결혼 준비 어떻게 돼요? 나는 물었다. 언니는 신나게 이야기했다. 민준이가 완벽해. 너도 곧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이 그녀의 말에 나는 웃었다. 언니처럼요. 언니는 내 손을 잡았다. 그래, 언니처럼. 너는 내 자랑이야. 집에 돌아온 후 나는 울었다. 왜? 죄책감. 아니, 분노였다. 언니의 자랑은 나를 묶는 족쇄였다. 나는 민준에게 전화했다. 도망가자. 진짜로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좋아. 다음 주에. 계획을 세웠다. 민준은 직장 그만두고 나는 대학원 지원 취소. 해외로 간다. 캐나다. 밴쿠버. 언니에게는 편지로 알린다. 미안해, 언니. 나 혼자 갈게 하지만 민준과의 일은 숨긴다. 그녀가 알면 파괴할 테니까. 준비 기간은 지옥이었다. 언니의 결혼식 리허설에 참석했다. 교회에서 언니가 베일을 쓰고 서 있는 모습. 민준이 그녀의 손을 잡는 장면. 나는 플로어 걸로 꽃을 뿌렸다. 꽃잎이 바닥에 떨어지듯 내 마음도 흩어졌다. 리허설 후 민준은 나를 화장실로 끌고 갔다. 참을 수 없어 그는 속삭였다. 우리는 그곳에서 사랑했다. 위험한 미친 사랑.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언니가 물었다. 지은아, 요즘 왜 그렇게 피곤해 보여? 나는 공부 때문에요 라고 거짓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날카로웠다. 민준이랑 자주 만나 그녀의 질문에 심장이 멎을 뻔했다. 아니요, 언니. 왜요? 언니는 웃었다. 그냥. 민준이가 너 칭찬하던데? 그날 밤 나는 악몽을 꿨다. 언니가 칼을 들고 나를 쫓는 꿈이 피가 흘렀다. 깨어나 보니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민준에게 전화했다. 무서워 그는 곧 끝나라고 위로했다. 도망 날이 다가왔다. 짐을 쌌다. 작은 가방 하나, 여권, 돈, 그리고 민준의 사진. 언니는 출장 갔다. 완벽한 타이밍. 민준이 차를 몰고 왔다. 우리는 인천공항으로 향했다. 라디오에서 결혼송이 흘렀다. 사랑은 영원해. 나는 웃었다. 아이러니했다. 공항에서 체크인. 마지막 순간 내 전화가 울렸다. 언니였다. 지은아, 집에 가는 길이야. 민준이 데리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언니, 나 지금 바빠요. 나는 끊었다. 민준이 물었다. 괜찮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자. 비행기가 이륙했다.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졌다. 자유였다. 하지만 착륙 후 모든 게 변했다. 밴쿠버 호텔에 도착해 뉴스를 봤다. 서울, 결혼식장 화재. 20명 부상. 언니의 이름이 나왔다. 신부지연, 중태. 세상이 무너졌다. 민주는 무리가 갔으니 라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우연이 아니었다. 언니의 비서가 보낸 문자. 지은 씨, 민준 씨와의 일 알아요. 결혼식에 독극물 넣을게요. 당신들 행복하세요. 누구? 언니의 친구. 아니, 언니 자신. 공포가 밀려왔다.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갔다.
병원에서 언니를 봤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의사가 말했다. 독극물. 생명에 지장 없지만 혼수 상태. 민주는 울었다. 내 탓이야. 나는 그를 안았다. 아니. 우리 탓.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이건 시작이야. 언니가 깨어났다. 일주일 후 그녀의 첫말은 지은아. 왜? 였다. 나는 눈물을 흘렸다. 언니, 미안해. 하지만 그녀의 눈은 차가웠다. 민주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퇴원 후 집은 무덤 같았다. 언니는 침대에 누워 나를 봤다. 너희들 사랑하나 봐. 그녀의 말에 나는 얼어붙었다. 어떻게 알았지? 언니 민준이 들어왔다. 지연아, 미안해. 언니는 웃었다. 웃음이 아니었다. 비웃음. 둘 다 나가. 이 집에서. 우리는 떠났다. 민준의 아파트로. 하지만 평화는 없었다. 언니의 문자가 왔다. 민준아, 내 회사에 제보할게. 지은이, 내 학교에 협박이었다. 우리는 숨었다. 하지만 언니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복수는 시작됐다. 어느 날 민준의 사무실에 전화가 왔다. 민준 씨, 부도덕한 행동으로 그는 해고됐다. 나는 대학에서 소문이 돌았다. 지은이, 언니 남친 꼬셨대. 친구들이 등을 돌렸다. 우리는 싸웠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민준이 소리쳤다. 내가 먼저 키스했잖아. 나는 울부짖었다. 사랑은 증오로 변했다. 하지만 그 증오는 언니를 향한 것이었다. 그녀가 우리를 파괴하려 했다. 나는 결정했다. 이번엔 내가 복수할 차례야. 복수는 차가운 계획이었다.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 논리적인 계산. 나는 민준을 버렸다. 이제 너 없이 할게. 그의 눈에 절망이 스쳤다. 지은아, 왜? 나는 대답하지 않고 떠났다. 그의 아파트를 나서며 나는 자유로웠다. 이제 언니와의 전쟁. 나는 언니의 회사로 갔다. 그녀의 비서 수진을 만났다. 언니가. 왜 그랬어요? 수진은 한숨을 쉬었다. 지연 씨, 오래전부터 알아. 내가 민준이랑. 그리고 결혼식 화제는 우연이야. 하지만 지연 씨가 이용했어. 이용. 언니는 자신의 중태를 이용해 우리를 함정에 빠뜨렸다. 그녀의 피해자 이미지가 언론에 퍼졌다. 약혼녀 중독, 동생과 남친의 배신, 기사들이 쏟아졌다. 나는 악녀가 됐다. 집으로 돌아갔다. 언니는 소파에 앉아 TV를 봤다. 나를 보자 미소 지었다. 왔어. 이제야 나는 앉았다. 언니, 왜? 그녀는 차를 따랐다. 왜? 너희가 날 배신했으니까? 나는 모든 걸 줬어. 너한테. 그런데 너는? 그녀의 말은 칼이었다. 언니, 나도 아팠어. 당신은 나를 봐주지 않았어. 언니는 웃었다. 그래. 그럼 이제 봐줄게. 내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전쟁이 시작됐다. 언니는 내 은행 계좌를 동결시켰다. 부모님 유산을 그녀가 관리했으니까. 나는 직장을 찾았지만 소문 때문에 거절당했다. 배신자 동생. 안 돼. 나는 배달 일을 시작했다. 밤늦게까지 바이크를 몰았다. 피곤함이 뼈를 갈갔다. 민주는 나에게 연락했다. 도와줄게.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혼자 할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몰래 돈을 보냈다. 나는 그 돈을 돌려줬다. 너도 조심해. 언니가 노릴 거야. 언니의 다음 타겟은 민준의 가족이었다. 그의 어머니에게 편지. 당신 아들이 제 남편을 빼앗았어요. 민준의 집안이 소란스러워졌다. 아버지가 병원에 실려갔다. 스트레스 때문.
민주는 나에게 울며 전화했다. 지은아, 끝내자. 연희한테 사과할게. 하지만 너무 늦었다. 나는 이미 깊이 들어와 있었다. 복수의 맛을 봤다. 언니의 약점을 찾았다. 그녀의 회사 마케팅 팀장으로 승진 직전. 나는 익명으로 제보했다. 지연 씨, 부패 연룩 증거는 조작. 하지만 충분했다. 조사 들어갔다. 언니는 집으로 왔다. 너냐? 그녀의 눈이 붉었다. 나는 부정했다. 모르겠어요. 그날 밤 우리는 싸웠다. 주먹이 오갔다. 언니의 뺨에 내 손자국. 그녀의 손톱이 내 팔을 찢었다. 피가 흘렀다. 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쳤어. 언니 소리쳤다. 아니, 언니. 당신이 시작했어. 싸움 후 우리는 서로를 봤다. 증오 속의 공허. 언니, 그만해. 우리 다 잃을 거야. 나는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잃었어. 너 때문에. 그 후 침묵의 전쟁. 우리는 같은 집에 살았지만 말하지 않았다. 서로의 음식을 피하고 방문을 잠갔다. 나는 밤에 몰래 언니의 일기를 읽었다. 지은이, 왜 날 버렸어? 민주는 내 거였어. 그녀의 글씨는 떨렸다.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민준이 다시 나타났다. 지은아, 나랑 같이 가자. 언니 버리고 그는 무릎 꿇었다. 나는 흔들렸다. 그의 손이 따뜻했다. 좋아, 우리는 다시 도망쳤다. 이번엔 제주도. 작은 펜션. 바다소리가 우리를 감쌌다. 하지만 언니는 추적했다. 그녀의 사설 탐정. 어디 있어? 문자. 우리는 무서웠다. 민준이 말했다. 결혼하자. 여기서 그는 반지를 꺼냈다. 나는 울었다. 그래. 결혼식은 간단했다. 마을 할머니가 증인. 하지만 행복은 짧았다. 언니의 전화. 축하해. 하지만 내 남편, 죽일게 위협. 우리는 경찰에 갔다. 하지만 증거 없음. 가정 문제예요. 공포 속에 살았다. 밤마다 창밖을 봤다. 그림자가 보일까 봐 민주는 강해져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약해졌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내가 다 망쳤어. 어느 날 민준이 사라졌다. 펜션에 그의 집만. 메모, 미안. 연희한테 갔어, 배신. 내 차례였다. 나는 웃었다. 좋아, 민준아. 내가 그렇게 나올래? 제주를 떠나 서울로. 언니의 집 앞 주문을 두드렸다. 언니, 민준이 데려왔어. 의문이 열렸다. 언니의 얼굴. 충격. 지은아, 이민준이 안에서 나왔다. 지은아, 이건. 그 순간 나는 알았다. 그들은 합류했다.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복수의 고리가 완성됐다. 배신의 맛은 쓰디썼다. 민준의 눈빛, 언니의 미소. 그들은 나를 기다렸다. 들어와, 지은아, 언니가 말했다. 나는 들어갔다. 집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기는 무거웠다. 왜? 나는 물었다. 민준이 대답했다. 너 때문에 다 망가졌어. 지연이가 날 구해줬어. 언니가 덧붙였다. 그래, 지은아. 너는 파괴자야. 나는 웃었다. 파괴자. 당신들이 날 만들었어. 그날 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아니, 심판이었다. 언니가 말했다. 너의 사랑은 거짓이었어. 민준아, 너도 알아. 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지은아. 하지만 그의 눈은 언니를 봤다. 나는 떠났다.
거리로. 비가 내렸다. 젖은 몸으로 걸었다. 서울의 네온이 번쩍였다. 이게 끝이야, 아니. 시작이었다. 이제 진짜 복수. 나는 변했다. 머리를 자르고 옷을 바꿨다. 새로운 이름. 수민. 직장 구했다. 카페 알바. 낮에는 웃고 밤에는 계획. 언니의 약점. 그녀의 커리어. 조사 끝난 후 그녀는 팀장 됐다. 하지만 불안정했다. 나는 그녀의 회사에 잠입. 청소부로. 밤에 사무실 훔쳐봤다. 파일들. 그녀의 비밀. 세금 탈루. 증거. 나는 복사했다. 익명 제보. 이번엔 진짜. 언니의 집에 불이 붙었다. 경찰 조사. 그녀는 모르겠어요 라고 했지만 눈은 공포. 민주는 그녀를 지켰다. 지연아, 내가 도울게 하지만 그의 변호사 경력은 끝났다. 이미 스캔들. 나는 지켜봤다. 카페에서. 언니가 커피 사러 왔다. 그녀의 얼굴은 초췌했다. 아메리카노. 나는 마스크로 얼굴 가렸다. 그녀가 갈 때 나는 속삭였다. 언니, 조심해. 그녀가 돌아봤다. 하지만 나는 이미 사라졌다. 게임이었다. 쫓고 쫓기는. 민준에게 연락했다. 가짜 번호. 민준아, 나 지은이, 도와줘. 언니가 날 죽이려 해. 그는 걸려들었다. 만나자고. 공원에서. 밤, 그는 왔다. 지은아, 어디 아파? 나는 칼을 꺼냈다. 아프지? 내가 아플 거야? 그의 눈이 커졌다. 지은아, 왜? 나는 베었다. 팔, 피가 흘렀다. 이게 시작이야. 그는 도망쳤다. 병원으로. 언니가 달려왔다. 민준아, 그녀의 울음. 경찰이 나를 쫓았다. 하지만 증거 없음. 나는 숨었다. 친구 집, 모텔. 매일 뉴스 봤다. 변호사 자해? 배신 스캔들 연루. 언니는 무너졌다. 직장 그만. 집에 틀어박혔다. 나는 문 앞에 편지. 언니, 이제 내 차례. 그녀의 반격. 내 과거. 부모님 사고. 지은이가. 운전 실수로 거짓. 하지만 소문 퍼졌다. 나는 고아가 됐다. 진짜 고아. 분노가 타올랐다. 나는 민준의 병실에 갔다. 야간. 그는 잠들어 있었다. 주사기. 수면제. 자, 영원히 자. 하지만 망설였다. 그의 얼굴. 사랑했던 얼굴. 도망쳤다. 거리로. 비명. 지은아, 언니였다. 그녀가 쫓아왔다. 죽여버릴 거야. 우리는 싸웠다. 골목에서. 그녀의 손이 내 목을 쥐었다. 너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 나는 반격. 그녀의 배를 찔렀다. 칼이 아니었다. 유리 조각. 피가 흘렀다. 언니. 미안. 그녀가 쓰러졌다. 나는 도망쳤다. 병원. 언니 중태. 민준이 울었다. 지은이, 왜? 경찰이 왔다. 자수했. 하지만 나는 사라졌다. 숨는 삶, 지방 도시. 새로운 이름. 하지만 악몽. 언니의 피. 민준의 눈. 어느 날 소식. 언니 깨어났다. 동생 잡아라. 사냥 시작. 나는 끝을 준비했다. 마지막 복수. 숨는 건 지옥이었다. 매일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낯설었다. 수민. 아니, 지은. 여전히 지은. 지방의 작은 마트에서 일했다.
계산대. 손님들의 시선. 너 TV에서 봤어? 속삭임. 나는 웃었다. 아니요. 밤에는 계획. 언니와 민준의 약점. 그들의 사랑. 가짜였다. 민준은 언니의 돈 때문에 붙어 있었다. 그녀의 유산. 나는 증거 모았다. 민준의 이메일 해킹. 지연아, 내 돈으로 새 출발하자 이 증오. 나는 서울로 갔다. 위장. 긴 머리, 안경. 언니의 집 앞 감시. 그들은 함께 살았다. 민준이 간호했다. 지연아, 사랑의 거짓. 기회 왔다. 민준의 생일, 언니가 파티 열었다. 소수 친구들. 나는 배달부로 잠입. 피자 상자에 독, 아니, 수면제. 강한 것, 그들이 마실 와인에. 파티 중, 나는 창밖봤다. 언니의 웃음. 민준의 키스. 질투. 아니, 만족. 와인잔이 기울었다. 그들 쓰러졌다. 친구들 패닉. 구급차. 병원. 둘 다 중독. 생명 위태. 나는 지켜봤다. 뉴스. 전 약혼녀, 남친 중독. 동생 연로. 경찰이 나를 쫓았다. 전국 수배. 나는 도망쳤다. 부산으로. 바다 앞 파도 소리. 이게 끝, 아니. 민준이 깨어났다. 언니는 여전히 혼수. 그는 기자회견. 지은이가. 미친년, 그의 말에 눈물이 났다. 사랑했던 남자. 나는 그를 만났다. 마지막. 부산 항구. 민준아, 그는 놀랐다. 지은아. 잡힐 거야. 나는 웃었다. 함께 가자. 그는 거절. 너 때문에 다 잃었어. 나는 칼을 꺼냈다. 그래. 그럼 영원히 잃어버려. 나는 배웠다. 그의 가슴. 피가 솟았다. 지은아. 왜? 그가 쓰러졌다. 나는 바다로 뛰어들었다. 차가운 물의 자유. 하지만 살아남았다. 구명. 경찰. 재판. 법정. 언니가 증언. 그녀가 깨어났다. 동생. 미안해. 나도 잘못했어. 하지만 늦었다. 나는 사형 선고. 아니, 무기징역. 감옥. 철창. 회상. 우리 셋의 시작. 사랑, 배신, 증오. 언니가 면회왔다. 지은아, 용서해. 나는 웃었다. 언니, 이미 용서했어. 하지만 후회는 없어. 민준의 장례식 사진. 그녀의 눈물. 내 복수 완성. 하지만 내 마음은 비었다. 승리. 아니, 상실. 감옥 생활은 끝없는 고독이었다. 매일 아침 쇠창살 너머 하늘을 봤다. 서울의 하늘. 언니와 함께 봤던 그 하늘. 이제는 회색. 동료 수감자들. 그들의 이야기. 살인, 배신. 나와 같았다. 편지가 왔다. 언니로부터. 지은아, 민준이 간 후 나도 무너졌어. 회사 잃고 친구 잃고. 내가 맞았어. 나는 너를 버렸어. 그녀의 글씨는 떨렸다. 나는 찢었다. 용서. 불가능. 하지만 꿈에서 만났다. 언니와 민준. 웃으며 손잡는. 나는 외쳤다. 내 거, 깨어나 땀. 재심 청구, 언니의 증언. 동생은 피해자. 내가 유도했어. 하지만 판결 변함없음. 그녀의 눈물 헛수고. 출소 날. 없음. 무기. 하지만 희망. 엑세야이.
아니, 상상. 언니의 방문 줄었다. 그녀의 소식. 자살 시도. 실패. 병원. 나는 썼다. 일기. 우리 이야기. 사랑은 독, 배신은 칼, 감옥, 도서관에 맡겼다. 누군가 읽을 거야? 최종 면회. 언니. 초최. 지은아, 나 결혼할게. 새 남자의 충격. 축하해, 나는 말했다. 그녀는 울었다. 너 없이 의미 없어. 문이 닫혔다. 영원히. 하지만 속으로 웃었다. 복수 끝, 이제 평화. 창밖. 별, 언니, 사랑의 속삭임. 눈물.